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36 구속기소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3일 오후 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또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이 글을 올린 지 약 14시간 만이자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 기준 3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남 변호사의 변호 취지에 의문을 표하거나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유정 첫 재판 이후 계속해서 많은 논란거리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의 고유정 첫 재판 많은 국민들이 봤을 거고요. 머리채가 잡히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치 상태 이후에 호송차에 탔을 때는 고개를 쑥 있는 모습이었고요. 변을 접견 과정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라고요? 머리가 한 줌 빠졌다고요. 좀 빠졌는데 좋은 거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변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채 잡힌 것 정도는 감내할 수 있대요. 그래도 변호인 접견 때 또 그런 얘기 했대요. 정말 감내할 수 있었는지요. 그때 장면 재판을 1시간여 받고 나올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법원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공부 내 함성도 외침도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그랬다는 유김복지원님은 머리채 잡혔어라 늘어난 생기 재판 받고 다시 이제 수감됐는데 같은 수감자들이 자기 머리 잡히고 걱정이었다네요. 진짜 그랬을까요? 글쎄 그거는 모이들이 주장하는 얘기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고유정은 사실은요 홍크방에 다 집어넣으면 홍크방에 있는 수감자들한테 정말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원래는 국회의장을 이 거방에 들여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보니까 도거방에 넣으면 또 그 고유정이 저는 책 지금 보니까 고유정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할 사람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기원의 어떤 것 같아 기흡해어 도크 방에 놔두면 고유정이 혹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돼서 내 홍급 안에 넣어준 거 곧 그래서 홍급방에서 이제 그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소자들이 그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이천천인 공무원을 고유정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끝까지 머리 그등이 잡힌 걸 가지고 그렇게 위로해줄까요? 얘처럼 그렇게 믿고 싶진 않쓰고 그러니까요. 상상을 해보면 재판을 받고 왔는데 머리채에 잡혔다는 게 뉴스를 접했는데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머리채 잡힌 뉴스가 그렇게 같이 같은 방에는 수강해야 돼. 그렇게 몇 시간도 안 된 전달됐을까요? 직업도 왠지 신빙성은 없어 보였는데. 머리 잡혀? 단말 들고 허브 멀티 잡혀지요? 얼마나 아팠어 말고 힘들었겠다. 다독였다고요? 그랬을까요? 과연 그런데 오히려 고유정 이르는 고유정은 저렇게
당담해 보이는 무덤덤해 보이는데 김격 안 와서 사 고유정의 변호인이 오히려 여론을 못 견디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출신 변호사가 다시 이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었죠. 사실 그 지난달 9일 한 차례 우인의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고유정에 수감된 제주교 도서를 즉 수시로 오가면서 다시 맡을 지르고 심해 오다가 다시 이제 무적의 번호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사임키를 냈어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래요. 지난부 일에 이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심하게 좀 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법무법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포기 의사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이제 이목을 끄는 것은 가족 중에 이 변호사의 가족 중에 있던 한 일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기야 쓰러지면서 포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니까 이 판사 출신 변호사도 요참 우여곡절 겪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5인방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뉴스 나서전의 거기에는 판사 출신 또 모의공개 이후 온게 전공자 L 출신 화려하게 긍정 등 해가지고 한다서며 인방의 변호사에 선임했던 얘기나 가지고야 정말 고려 참 너무하다. 그냥 화려하게 편안된 구성에서 법도로 갖고 가 보자는 거지 여론이 빗발치고 가다 사회했어요. 근데 그중에 사임했다가 지난 9일 이후 명령에 사회 5명이 은 팔색 출신 이 변호사가 다시 서임됐다는 걸 9일날 여론이 빗발쳤다까지 김경호 설명처럼 그러니까 심적 부담도 컸는데 앞서 김경호는 설명처럼 자신의 심적 부담뿐 말을 가족 중에도 부담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머니의 요의 판사 변호사의 판사 출신. 변호사의 어머니가 쓰러져서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를 이러다 우리 가족마저 바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소신을 즉 고유정을 별로 나게 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다면서 왜 고유정을 다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면서 작년 교수님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스크 번호를 맞지 않길 한 이유가 고유정이 어때서가 아니라 자공의 정이 억울한 건 맞지만 그래서 원래 소신대로라면 그 정을 변호하는 게 맞지만 어머니가 쓰러져서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만두게 돼. 그러나 줄 것이고 지금 발로를 그만두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그 만든 익수해도 그 고 회장의 변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구해요. 후배 요청으로 처음에 고인은 사건을 맡기로 했던 게 후배 요청으로 내가 무료로 해주려고 했다. 무료로까지 해줄 정도면 부회장에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느꼈다. 역시 가깝게 묘사는 근거로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남편 전의 편을 살해하는 데 사전 작업에 아마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졸피뎀 있었죠. 수면제 그 굉장히 강한 그 심연제가 고유장의 소식 토맛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고유정의 글 범행했었다면 어떤 버려 패치가 중 있었겠느냐. 고혜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고혜정 이걸 살인 도구로 쓰지 않아요. 얼음 원점에 증거다라는 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고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9회 정의 변호사 만나서 아이의 머리카락 모핑 거의 정도로 반내할게 요 아이 저희 같이 수감하시는 분들이 오기를 저를 위로해줘서 이런 모든 게 그 정도 꽃젖을 믿어주는 변에서 걸말에 파랗겠습니까? 사람아, 이런 분위기 속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현재도 그만뒀지만 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때문에 수시를 걷갔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고유정 사건이 복잡한 금이 관련 변호인 관객 복잡해요. 지금 말씀드린 변호사는요. 박준병 아님 판사 출신 변호사. 고 어플의 공판에
실제로 들어간 변화도 똑같은 배로 사람에서. 구매 이 변호사가 이피 변호사를 고용하고 편에 맞을 그래서 이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비벼서를 통해서 이 공판 과정을 이제 했는데 이 공판 과정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못 써요. 피부로 했던 얘기가 비정상적 성욕자였다. 이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보니까 이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 하고 검찰 같은 경우는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 제기했는데 특히 거의 비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이구종 변호를 맡기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판단컨대는 고유정이 상대 억울하고 또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허점이 수사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신은 A 변호사는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B 변호사 자신은 계속적으로 보유장의 변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 변호사랑 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 아니고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원고용한 또 다른 변호사의 그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김교 알아서 그 비평상 B 변호사 안 주장이 또 다른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특이한 그 어처구니없는 대위도 있다면서요.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해드릴 때 이 비정상적인 성욕이 좀 있다 이제 전 남편이 성욕이 있다라고 구유정 측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서 많은 비난이 일었었는데 당시에 변호사가 했던 얘기부터 짚어보면 그럴까요? 유정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사회외적 인사빈으로 보기엔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비정상적인 성관계. 누구의 돈에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보유자 배려해 나요 여기에 이어서 또 의외 주장을 하는 게 은데요. 고유정은 6년의 열애 기간 동안 전 남편과의 연애 기간 동안 분의 순결을 지켜왔다. 이혼 전 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또 첫 공판에서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유족 측이 이런 주장을 들은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질까요? 유족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과 같이 변론을 하면 이건 뻔히 그냥 지는 싸움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피해자는 성적으로 지금 자기한테 끊임없이 요구했고자 그거 다 들어주던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 범행 당일에도 그렇게 자신의 성공만을 막 내세웠던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내밀하게 있었던 일을 목격자도 없고 그거를 바뀔 수도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냥 막 상대방을 헐뜯는 거죠. 그걸 다 받아서 변호해준다는 것도 좀 많이 놀랬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의 인 고은영 측이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다 던지지만 어쨌든 이 재판에서 재판장도 이 주장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아의 면도 방식 같아요. 라면 이제 살만 되면 정말 경하게 받을 수 있고 무죄까지 아니면 무기징역 여기까지 예상한 변론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재판부한테 납득시킬 수 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아마 고유정 아니면 고유정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걸로 좀 보입니다. 변호인이 보느니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굳이 살인사건에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또 피해자를 모욕하는 상황이 거든데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사인 같은 거지 얘기할 건데 이것을 다 해줬다는 것은 고 정책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결국에 무죄 주장을 하고 성폭행의 정당을 시작하는 거. 이거 말고는 돌아갈 방법을 근데 거기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호를 하고 변론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사임하기로 한 그 판사 출신 변호사 말고 업그레이드 공판에 참석했던 변호인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기니 연이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 유정이 처음보다 일관되게 성폭행 때문에 범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초기에 경찰이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를 보여주는 바람에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CCTV라든지 초등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오히려 고 유정이 전 남편으로 또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런 문자를 보여줘 짜라고 내숭도라고 하면서 미안해 너는 다시 안 볼 거야. 이걸 지가 본인이 자자깨가 그랬죠. 경찰한테 보여줘 나 의사. 그 바람에 경찰의 조동사가 꼬여있고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에 봉착해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성폭행 관련된 그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이건 그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러면서 김복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변호사가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그런데 그 안타까운 되지 못해도 안 박혀. 이거 하자는 거야. 지금 안타까운 진실이 재판 난 건데 그렇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그 사유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느냐 그런 거겠죠? 고정이 온 용량과 순결을 지켜야 결혼했다가 사실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